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레이서 강병입니다. 네. 자, 올리브 크루즈 드디어 쇼케이스를 위해서 자리하신 여러분들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이싱 드라이버 강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간시장의 양표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올리브 크루즈의 이야기는 무대 중앙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음악을 해서 이런 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전엔 제군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빈티지한 느낌보다는 올리브 크루즈의 젊은 감각이 느껴지는 새로운 공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양표희 씨, 공간 디자이너로서 이곳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도 이곳을 처음 방문을 해보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보통 신작 발표회라고 하면 호텔이나 세련된 도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데요. 이렇게 도심 속의 웰딩 공장을 선택하신 건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영남 법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항상 새로운 공간을 찾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네. 저번 때 하우링이 굉장히 웅장하게 들립니다. 네. 이런 웅장함도 오래가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갖고 오늘 크루즈 드라이브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토크의 목적은 단 하나, 크루즈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분 아시죠? 쉐보레에서 크루즈가 새로 나오죠. 당연하죠. 사실 저는 어제 미국에서 막 돌아왔는데요. 네. 실제 미국에서는 이미 길거리에서 많이 이 올리브 크루즈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미리 한국에서도 먼저 타보는 그런 또 영광을 가졌습니다.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얘기를 나눴을 때 이미 미국에서는 이 크루즈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얘기 좀 해주시고요. 양표 씨 어떻습니까? 네, 저도 시승할 기회를 드디어 얻었는데요. 첫 차를 선택하는 그때의 그 설레임이 떠올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벌써요. 자, 일단 강병희 씨, 올리브 크루즈 어떠셨습니까? 올리브 크루즈잖아요. 네. 사실 정말 이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올리브 크루즈는 쉐보레가 2008년 이후에 9년 만에 선보이는 이 준중형 세계 원칙 세단이거든요. 1.4L 터보 엔진, 직분사 터보 엔진을 얹었고 시속 수력은 153마일. 말 그대로 이름 빼고 모든 게 다 새로워진 신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크루즈보다 길고 날려보신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마치 최근에 보면 날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전장은 기존 대비 25mm가 길어지고요. 높이는 10mm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날렵해진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때문에 아반떼보다 실내 공간이 넓다고 하네요. 정말요? 아반떼가 사실 굉장히 넓은 차인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 잠깐 이 차를 먼저 봤을 때 아침에 옷을 입을 때 굉장히 많이 좀 고민했습니다. 차가 너무 이뻐서 이 차에 맞는 옷으로 좀 이 코디를 좀 하려고 옷장에 옷을 많이 뒤져입었습니다. 그런데 새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중량은 무려 110kg이고 차체 강성은 27%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결국 잘 달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승 경험을 하신 우리 강병희 씨. 제가 이 올리브 크루즈를 타고 정말 한번 제대로 달려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최고 속도가 220km까지 아주 손쉽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폭넓은 그런 파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엄밀히는 220에서 전자제한 리미터가 걸려 있었고요. 그 리미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속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220km로 달리는 차가 아직도 힘이 뛰어진다는 걸 느꼈다. 레이서로서 강병희 씨. 사실 자동차 프로그램을 수년차 진행해온 입장에서 중량 110kg을 줄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수백만 원대 비용이 드는 그 경험을 좀 했었는데 굉장한
그 기술력이 갖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로백 혹시 여쭤봐야 될까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제원 수치상으로는요, 이 미국에서는 60마일까지, 96km까지 가까운데 7.5초니까 우리나라 제로백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7초대 후반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준족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못 들은 잘못 들은 건가요? 제로백이 7초 후반대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7초 대면은 굉장히 스포티한 차량을 그런 성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이 차가 1400cc급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아주 준수한 성능의 그런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국내 준중형 세그먼트 중에서 주행 성능면, 이 주행 감성 평가면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속 감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변속 타이밍이 효율적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운전하는 제 패턴에 따라서 바로 그 드라이브의 어떤 운전 패턴을 학습해가지고 이 주행 그 변속 패턴을 그때그때 적응해서 바꿔주는 그런 모습들도 쉽게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레이서인 강병희 씨가 주행하셨을 때의 느낌. 하지만 레이서가 아닌 우리 디자이너 양태호 씨가 또 주행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네, 저는 주로 시내에서 미팅을 갈 때 크루즈를 많이 이용을 하고 시승을 했는데요. 네. 제 스튜디오가 종로 쪽에 있는 부천 한옥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도심 주행을 많이 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고속 주행보다는 고속 주행할 때가 오히려 신경이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로가 굉장히 좁거나 고불고불한 그런 옛길들을 다닐 때는요, 오히려 불안감이 좀 적용되는데요. 오히려 크루즈를 운전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드린다면 저속 주행이든 고속 주행이든 모두 만족시킨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멈추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실 브레이크야말로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동안의 이 세그먼트 국산차들을 보면은 급제동, 구속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이 디스크가 열팽창이 일어나서 저도 현상이 떠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올리 크루즈에서는 사실 그런 현상을 제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네. 열 내구성에 대한 그런 보완이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감각도 조정하기가 굉장히 명확해서 굉장히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주행의 제동까지 환상적이네요. 거기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핸들링이 사실 좋은 차가 좋던데 지난번 드라이브 프로에서 제가 말리부와 TX에 좋은 점수를 줬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핸들링이 좋은 차는 운전하기도 쉽고 운전하는 게 즐거워지거든요. 이 올리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어링 휠에 렐 타입의 EPS가 들어가 있고 초기에 운전대의 어떤 획성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게다가 한계 상황에서도 이 타이어의 그립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서 생긴 것만큼이나 실제 달릴 때도 스포티한 주행을 아주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뒤에 있는 차량 같이 225 사이즈의 타이어와의 조합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국산 스포츠 쿠페의 어떤 감각을 넘어선 수준의 그런 동력 성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달리고 잘 멈추고 올리 크루즈는 자동차의 본분에 충실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것도 결국 디자인과 연관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 공간 디자이너다 보니까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올리 크루즈는 탈퇴는 조금 더 길어지고요. 키는 좀 낮아져서 날렵하고 굉장히 매끄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에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요. 잘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바디 스타일이 굉장히 단단해서요. 다이내믹하면서도 안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친환경차인 볼트라고 아시나요? 네, 이번에 또 국내 오토쇼에는 2017년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 볼트를 이제 개발하면서 터득한 공기 역학 노하우가요. 신형 크루즈 디자인에 적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바디 스타일이 단단하고 굉장히 다이내믹해 보여서요. 좀 리틀 말리부 같지 않나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준중형이면서도 중형 같은 외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디자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선택할 때 디자인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연비나 다른 기능들도 중요한 사항들이지만요. 이제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요. 네. 단순히 표현해서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 네. 또는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스타일이 중요한 거겠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굉장히 즐겨 타고요. 자동차의 타이밍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공간 안에서 음악도 듣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맞습니다. 저도 차를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다 보니 차에 있는 디자인이 많아서 아무래도 내부 공간에 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공간 디자이너로서 올 뉴 크루즈의 공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는 아니라서 제가 뭐 어떤 평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요. 공간 디자이너로서 공간 디자인이 지향하는 가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보기 좋아야 되고요. 그것이 사용자에게 굉장히 편한, 사용자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올뉴 크루즈는요, 굉장히 좀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실하고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올뉴 크루즈의 실내 자체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아, 굉장히 편하고요. 대시보드가 좀 낮아져서 그런지 운전석의 시야가 굉장히 탁 트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운전을 하면서 꼭 필요하지만 가끔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와이퍼나 미러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그것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사각지대도 사각지대도 최소화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이드 미러가 차체에 묶여있지 않고요. 플래그 타입이라고 네. 분리되어 있어서 네. 바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스포티하고요. 네. 안에서 보면은 시야가 더욱 확보되는 게 그러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브라운 톤의 실내 컬러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넓은 공간감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또 가구 디자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정말 잘 만들어진 가구처럼요. 착석감도요. 몸을 딱 감싸주는 느낌이 굉장히 편리하고 세심한 배려로 다가왔습니다. 디자인이 이쁘면요 자꾸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뒤를 수없이 돌아봤는데 참 이뻐요. 참 이쁘고 그리고 사실 잘 이뻐요. 네. 잘 빠졌죠. 아, 네, 정말 사실 차에서 내릴 때 센스가 돋보일 수 있는 그 실내 인테리어의 그 내부 디자인의 색감과 컬러가 아주 이쁩니다. 올뉴 크루즈의 내부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감을 주는 디자인을 캡포워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타보신 레이서 입장에서 양태호 디자이너의 말씀처럼 편리하고 편안하시던가요? 사실 드라이버 입장에서도 정말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시야거든요. 네. 시야가 너무 좋아요. 이 앞유리와 A필러 주변에 사각지대가 좀 최소화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옆으로 코너를 돌아야 되고 이럴 때 굉장히 그런 시야가 좋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시야 외에 또 제 마음을 가장 많이 끌었던 거는 승차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좀 오랫동안 이 장거리를 주행한 후에는 제가 주차장에 와서 뒷범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네. 분명히 쿠션빔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주행할 때 느껴졌던 느낌은 흡사 쿠션빔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쿠션빔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길어진 휠베이스와 높아진 어떤 차체 감성 때문인지 그 디자인 진동을 이렇게 여진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 하체, 그리고 타이어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어떤 주행의 균형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단단한 감각과 뭔가 탄탄한 감쇄력이 적절하게 만났다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 이제 토크 요방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전문 용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카레에서 아닌 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라이브 쇼로 전 세계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쉽게 정리 좀 한번 해보신다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일단 승차감은 이 세그먼트의 그것을 뛰어넘는다. 네. 네. 운전자의 입장에서
편의장치 사실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디자이너가 본 편의장치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 차 안에 들어가는 좀 질렸기 때문에 네. 오디오를 굉장히 좀 중시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과의 연대성이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우선 보스 오디오의 음질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또 카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굉장히 손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또 버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어떤 생각할 거 없이 고민할 거 없이 조작하기도 굉장히 쉬웠고요. 또 앞 차량 추돌 경고 시스템, 또 사각대 방지, 사선 유치 시스템, 자동 주행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주행 보조 장치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요. 누구나 쉽게 선택하고 운전할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강병희 씨, 우리가 올류 크루즈 드라이브 클럽입니다. 클럽원으로서 이 차의 흠을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흠이요? 솔직하게. 네. 글쎄요, 흠을 굳이 잡자면 네. 이렇게 경쟁력 있는 상품이 네. 국내에는 진작 나왔는데 왜 이제서야 한국에 나왔을까? 네. 네, 전반적으로 네. 정말 그 평균 이상의 이 네.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굉장히 즐겼던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유를 좀 많이 담은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의 뭐 시트의 가죽 컬러,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편의장치, 엄청난 옵션들의 편의장치, 동급 차량들이 이 차가 갖고 있는 능력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류 크루즈 드라이브 걷고 두 분을 모시고 2017 올류 크루즈 얘기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전반적으로 모든 면이 다 매우 만족스러웠던 차였던 것 같아요. 네. 준중형급이지만 사실 운전하고 있으면 이 차가 준중형급차라는 걸 완전히 좀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중형 못지않은 어떤 그런 파워와 주행 능력, 성능들을 좀 갖추고 있고, 그리고 뭐 핸들링, 뭐 승차감 이런 부분들도 다 전반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모처럼 이 세그먼트에서 정말 실력 있는 경쟁자가 나타났다라는 아주 그런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네, 양태호 씨. 네, 저는 좋은 자동차라면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기술이 발전해도요,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와 철학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이 공장 같은 그런 느낌, 전통인데요.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물려받은 것을 보수하고 그러한 유산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류 크루즈에서는요, 세보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의 가치와 철학이 정말 잘 느껴졌습니다. 자동차는 저에게는 미지 세계와 같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덕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2016년에 말리부에 한번 돌렸고요. 2017년에 올류 크루즈에 또 한번 돌립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첨단 기술을 거듭난 2017 올류 크루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사랑스러운 자동차에게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All About Cruise, All You Cruise, 크루즈 드라이브 토크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디자이너 양태호님, 카레에서 강명희님 두 분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